경찰과 소방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충북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방역당국이 이 통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굴이 끝난 강원도 석회석 광산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경계를 넘어 지하수 오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충북의 관광지 홍보도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이른바 언택트 명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의원과 약국에 이어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또 진천 등 5개 지역의 백신 접종센터 개소도 하루 앞당겨져 내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도 가능해져 그만큼 접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빨리 우선 접종 대상에 합류한 충북도 내 사회 필수 인력은 6,436명입니다. 만 30살 이상인 경찰과 소방, 백신 운송 담당자 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입니다. 경찰이 4,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최우선 순위였던 119 구급대원 등을 뺀 소방이 1,500여 명을 차지합니다. 첫 주에만 절반이 넘는 56%가 예약을 마쳤는데 그중 상당수는 시작일부터 접종에 나섰습니다. 민원인분들 만나거나 할 때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전파자가 되진 않을까 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방접종 맞고 나서는 그런 불안감이 좀 덜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라도 범인을 잡기 위해선 다녀야 하는 강력계 형사들 역시 동참했고. 범인 검거로 타 지역을 가거나 그러면 발생이 많은 지역을 가면 또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백신을 했으니까. 혈액원과 병의원을 수시로 오가며 부족한 피를 옮기는 운송원들도 맞았습니다. 병원을 자주 들랑달랑 하니까 늘 불안한 그런 거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맞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26일 시작된 백신 접종은 2달 만에 대상자의 42.6%인 9만여 명이 맞았습니다. 2차 접종까지 끝내고 면역을 형성했거나 기다리고 있는 인원도 7,400명을 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충북 전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29일 개소 예정이었던 진천과 청주, 청원 등 5개 백신 접종센터가 하루 앞당겨 문을 열어 접종에 나섭니다. 청주 흥덕구 주민들도 2달여간 서원구 센터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도 내 하루 최대 접종 인원은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주에만 누적 접종 인원의 29%에 달하는 약 26,000명을 추가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 개 접종센터에서 600명에서 800명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개 접종센터가 접종을 풀로 할 경우에는 한 8,400명에서 11,0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16만 명의 접종이 진행될 예정. 백신 수급만 더 원활해지면 접종 시기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과 더불어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된 통계도 함께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람은 200명이 넘었고 그중 형사 고발된 사람만 57명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충북 중부를 강타한 세계병원발 동시 연쇄 감염은 모두 356명. 특정 확진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오가며 병원끼리의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막겠다고 병원마다 코로나 검사를 강화했는데 알고 보니 특정 병원의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괴산군이 즉각 해당 병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수료표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냈다 이래가지고 감염병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내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 명단 제출을 미루거나 자진 검사를 거부한 5명이 고발됐고 이 중 확진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집단 감염을 일으킨 한 70대는
구상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검사 비용과 자가격리자 이제 발생한 분들 생활지원금이 나가게 됐고요. 방역에 들어간 그런 물품이나 뭐 방역 비용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확진 판정 직후 잠적했거나 특정 동선을 고의로 숨긴 확진자 등 지금까지 형사 고발된 사람은 충북에만 57명. 또 단체 회식을 하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SK 핸드볼팀 등 과태료 대상자 161명까지 적발된 위반자만 충북에 200명이 넘습니다. 특히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설마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며 충청북도가 위반 통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사항. 방역수칙 위반의 대가로 161명에게 날아든 과태료 고지서 총액은 거의 4천만 원. 개인당 형사벌금은 웬만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주와 무관하고 청주는 패싱된 무늬만 광역철도라며 충청을 빼고 대전, 세종, 공항 전용철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시민을 약올리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과 맞닿은 강원도 폐광 예정지에 15년 동안 산업 폐기물을 묻는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유치하려는 쪽과 반대하는 쪽 주민들이 팽팽히 맞선 상황인데요. 구멍이 많고 물은 석회암지대에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마을 앞 도로에 현수막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제천 장국 취수장을 폐쇄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을 내건 건 이곳 마을 이장들. 한 시멘트 업체가 영월에 만들려는 폐기물 매립장을 두고 취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제천에서 반대하고 나서자 그럴 거면 취수장을 폐쇄해버리라며 현수막을 건 겁니다. 이제 그게 들어와야지만 이제 먹고 산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다 폐기물 때문에 피해 간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다. 면적만 19만 제곱미터에 15년 동안 500만 세제곱미터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 예정지는 해당 업체가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 더는 파낼 게 없어 매립장을 짓겠다는 건데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매립장 예정 부지는 대표적인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카르스트 지형은 물에 녹기 쉬워 구멍이 생기거나 쉽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인접한 충북 북부 지역 주민들은 그 사이로 침출수가 유출되면 인근 평창강과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농민들 또한 그 침출수로 인해서 농사짓는 용수로에 흘러들어가면은 친환경 청정 지역에 상당히 큰 해가 되는 거죠. 강원도 영월 지역 대책위도 업체가 매립 예정지 인근에서 실시한 실험을 근거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광색 시로를 뿌렸는데 같은 생물질이 인근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뭐 시스템이 잘 되고 잘한다 하더라도 침수라는 거는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흘러내릴 수도 있고 모든 식수원이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업체는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지 침출수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립장 예정지에서는 지하 25m까지 공동, 즉 빈 구멍이 없는지 검사했고 시추 작업과 레이더 탐사 등 광범위한 지질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비탈면에서 확인된 6개의 공동은 끝이 막혀 있어 메울 수 있고 침출수는 4중 차단 구조와 자동 감지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가용 가능한 조사 방법인 전기 비저항 탐사, 시추 조사, 그리고 지하 투과 레이더 탐사 등 사업 부지 및 배후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지형 지질 특성을 감안한 완벽하고 안전한 매립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석회암 지질의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예정지에서는 공동이, 인근에서는 돌리네로 불리는 웅덩이가 발견된 게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에 담겼고
석회암 특성상 수백 미터 아래에도 구멍이나 동굴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질이라는 게 수백 미터 떨어진 데하고 지금 요 예정지하고 전혀 다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비슷하게 특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예정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만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지자체 간 환경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달 청주 지역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청주 지역 아파트 증여는 121건으로 한 달 전보다 65.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5%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고 6월부터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1분기 충청북도의 토지 거래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전국 토지 거래 현황을 보면 올 1분기 충북에서 거래된 토지는 전분기보다 19.1% 늘어난 3만 8천여 필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인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지가 변동률은 0.79%에 그쳐 전국 평균인 0.96%를 밑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관광지를 소개하는 팸투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른바 카풀 팸투어를 도입했는데요. 4명 이하로 팀을 꾸려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언택트 관광지를 온라인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으로 대청호와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정원인 청남대. 봄 축제 기간에 맞춰 초청받은 유튜버들의 촬영이 한창입니다. 야생화가 만개한 산책로 사이로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과 기념관이 나타나며 이야깃거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대통령들 동상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 다양한 풍광을 영상에 담으며 자신들도 청남대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자연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덧붙여서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조경들이 너무 조화를 잘 이뤄서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닌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대접받는 느낌? 걷기길이 잘 갖춰진 자구산도 충북에 빼놓을 수 없는 비대면 관광지로 꼽힙니다. 우거진 숲과 구름다리, 그리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경을 파워 블로거들이 하나하나 영상에 담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담아서 이제 소리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도내 관광지 팸투어를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이른바 언택트 명소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방식도 승용차로 한 팀에 4명 이하로 움직이며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대신 보여드리는 콘텐츠를 또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현장을 랜선으로 보실 수 있게. 이 밖에 충북에 머무는 동안 지역 점포를 이용하는 재생 여행을 홍보해 지역 경제 살리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 흐름도 변화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청주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에서 상영됩니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늘부터 2주 동안 김수현 작가의 작품 가운데 배우 윤여정 씨가 출연한 드라마 4편을 특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정기 휴관일에는 상영하지 않습니다.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충주시는 지난주 사전 예찰에서 궤양 증상으로 정밀 진단 검사를 받아 과수화상병 양성 판정을 받은 산청면, 명서리, 사과가수원 2곳의 나무 542그루를 매몰 처분하고 또 다른 한 곳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생 지역은 지난해 대발생으로 특별 관리하던 곳으로 충주시는 사전 차단을 위해 빠르게 매몰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모 업체가 만든 음식물 쓰레기 퇴비 수백 톤 살포 계획과 관련해 음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상놀이 주민들은 토지주가 도라지밭을 일군다면서 가림막으로 밭을 막고 음식물로 만든 퇴비를 살포가 아닌 매립 수준으로 묻으려 한다며 농기계를 동원해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업체 측이 반출 신고한 양은 820톤이며 부숙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시 1%대로 올라섰습니다. 청주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청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달 대비 1.04%로 지난해 6월 규제 이후 올해 2월까지 1% 미만이던 월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월간 1000건 아래로 떨어졌던 청주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해 1, 2월에는 각각 1,500건 안팎, 지난달에는 2,00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모노레일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양군이 50억 원을 들여 설치한 길이 400m의 상하행선 모노레일은 한 대당 40명이 탑승 가능한 차량 2대를 갖추고 지난 7일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용요금은 편도 가격 2,500원으로 1,000회 이상 시험을 거쳐 다음 달 초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진천군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취약계층이거나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진천 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백신 접종 업무 지원과 생활방역 등 32개 사업입니다. 보훈군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덴탈 마스크 3장씩 모두 96,000여 장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배부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마을 이장 등이 각 가정에 전달하게 됩니다. 보훈군은 지난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마스크 66만여 장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일본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 장미쁨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앞으로 30여 년 동안 바다에 방출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오염수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와 원전 오염부지로 흘러드는 빗물, 지하수 등으로 모두 13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수에는 최근 월성원전에서 유출 논란을 빚은 삼중수소가 리터당 최대 250만 베크렐로 일본 원전 배출 기준 6만 베크렐의 4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 조치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 조치 청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어업인 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협 등 어업단체는 동해안 수산물이 방류수로 오염될 경우 경북 동해안 수산업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의 경우 1,300여 가구 5천여 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연간 수산물 위판액만 2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격이 크다는 얘기고 우리 포항시민 50만 인구가
3분의 1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강력한 대책을 쓰고 요구할 수 있으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수산 자원의 극심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동해안에 대해 삼중수소 등 방사능 감시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또 관광산업에 대한 그런 불신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당장 그러한 방류수를 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하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포항시의회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동 추풍령 포도 수출 단지가 충청북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추풍령 포도 수출 단지는 지난해 수출이 29톤 44만여 달러어치로 전년 대비 150% 늘었고 모든 회원이 수출에 참여하는 등 9개 평가 항목 중 7개가 만점이었습니다. 한편 추풍령 포도 수출 단지는 도내 최초의 중국 수출 지정 단지이며 베트남과 홍콩, 말레이시아에도 포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옷산업 특구인 옥천에서 옷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옥천군은 지난주부터 동이면과 안내면 일원에서 옷순 채취 작업이 시작됐고 이달 말까지 온라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옷순은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1kg 이상 구매자는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